업황은 전혀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업황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이제 볼만한 그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다. 올해부터 이제 이 그로스 자체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높아요. 조금 MS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초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님, 저희 단골로 모시는 분인데 2차 전지 그리고 풍력, 수소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그때 좀 나눴었는데, 그때 2차 전지 섹터 큰 흐름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여전히 계속 빠르게 이제 커지고 있는 산업 섹터인데, 주가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투자하기 굉장히 좋아진 구간, 또 부담이 많이 사라진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위원님 다시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3개월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그 사이에 증시도 사실 좀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국 증시에서 그래도 상당히 기대주로 이제 좀 각광을 받았던 2차 전지 섹터도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은 큰 이유가 뭔지 한번 먼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네. 그 업황은 전혀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업황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이제 또 LG 엔솔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게 100조 규모고 다른 배터리 업체들 다 합쳐도 그거보다 훨씬 안 되니까 네, 당연히 주가에 또 더군다나 장에 글로벌 흐름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한 40~50%씩 빠졌고 덜 빠져도 한 30% 정도는 빠졌을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헐헐 날아가는 그런 상태는 당연히 아니겠죠. 짧은 기간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워낙 그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은 좀 이제 볼만한 그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다. 자, 말씀은 조정받은 기간 자체는 아직 크게 길지 않지만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구간인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그러면 일단 그 3개월 사이에 2차 전지 섹터에서의 변화는 없나요? 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주가 이제 급락하고 난 최근부터 제가 이제 각종 이제 미디어라든지 제 또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는 좀 배터리 관련주들 살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 시장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 조금 더 이제 우리는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은 그 동안은 전기차 시장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작았고 이제는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의 볼륨 모델들이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됩니다. 미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차들, 미국인들이 제일 사랑해서 연간 수십만 대가 팔리는 그런 차들이 이제 전기차로 바뀌어서 출시가 되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줄 1년에 그런 모델들만 몇 종씩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실제로 열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동안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니고 테슬라의 시장이었죠. 한 60~70%, 80%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졌고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차들의 이제 배터리 파트너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배터리 내에서도 조금 MS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들어간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요하고 지난 연말에 이제 미국 그 환경청에서 자동차 연비 규제를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이제 오바마 때 굉장히 강화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완전히 그 다 지워버린 그거를 네. 이제 다시 부활시켰. 오바마 정도보다는 조금 낫긴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연비 규제가 이제 네. 시행이 되고요. 트럼프가 무산시켰던 캘리포니아의 이제 이 자동차 또 제도가 있어요. 연비 규제 제도가 네. 그것도 이제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좀 더 강력한 네, 그 네. 규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걸 트럼프가 막았었는데 이번에 네. 다시 그걸 가능하도록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보도를 보니까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 뭐 생산되는 배터리 프로젝트의 13개 중에 뭐 11개가 그 LG하고 SK 뭐 삼성까지 이제 포함해서 국내 회사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미국 배터리 시장의 한 75% 이상은 한국산으로 이제 채워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 흐름에서 지금 크게 달라지는 변수들이 생기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예. 네. 그 변수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아니면 중국이에요. 배터리는 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유럽산들이 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잖아요. JV를 통해서 다 지금 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 4, 5년 동안은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되게 좀 호의적인 환경인 게 미중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뭐 자동차 업체들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이제 선호하는 상황이긴 한데 한편 최근에는 뭐 CATL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이제 또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CATL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장이긴 하겠으나 그게 얼마나 미국 시장에 이렇게 좀 그 회사가 효과적으로 이 확장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JV잖아요. 스텔란티스, 포드, GM 세 개사를 다 한 네. 회사들씩 네, 이 JV를 통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걔네들하고 쉐어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 와중에 CATL이 들어가서 이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네. 기껏해야 이제 뭐 테슬라 쪽하고 이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의 중심은 성장의 중심은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이 미로를 해야 가능해요. 그런 것들.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고시앙이라는 회사도 뭐 홍콩 거기다가 뭐 미국의 뭐 큰 회사들 큰 회사 뭐 미국 공장을 짓는다는 어쩌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테슬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바이든과 이렇게 테슬라의 뭐 관계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저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뭐 곁다리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많이 주도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뭐 적어도 북미 시장에 관한 뭐 북미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뭐 유럽이든 글로벌리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의 지금까지의 독주는 좀 계속 이어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여전히 제일 잘 팔리는 전기차이긴 하겠으나 네. 이제 과거에는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이미지가 일단 그렇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물량 공세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리 뭐 7천만 대, 8천만 대 파는데 그런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왔던 브랜드들이 이제 하나둘씩 전기차로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는 국면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경쟁 상태로 무한 경쟁 상태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속도로 커지게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아마도 거의 한 2030년까지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 제일 높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의 판매 성장률이요. 뭐 절대 수치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더 크긴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이 그로스 자체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높아요. 올해 미국이 아마 70에서 한 80% 구매 보조금이 조금 빨리 꽂히게 되면 뭐 아마도 100%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은
지난 2년 동안 워낙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한 30% 정도 보고 네, 있고요. 네. 중국도 뭐 한 그 정도 40-50% 이 정도쯤일 거니까 미국이 네. 이제 훨씬 크고요. 그런 상황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매스 모델들이 네. 계속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변화이죠. 사실 올해가 어찌 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빅뱅 폭발의 출발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올해 네. 거의 한 뭐 아마도 100만 대에 육박하는 네. 차가 이제 팔릴 것 같고 그 현재까지 뭐 지금 올해부터 팔겠다고 하는 차들의 그런 예약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해 보면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그 당국도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이제 그 연비 규제를 발표한 겁니다. 그 연비 규제 지켜야 되고 아니면 이제 벌금을 크게 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후에 지난 한 3년 전의 모습 그게 이제 미국에서 진작이 됐어야 되는데 트럼프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있다가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고 빌드백 베러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 인프라 부양안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예산은 이미 지금 집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차들은 별로 수요 감소가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미국 사람들 이제 구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차는 전기차든 내연기관 차든 산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이 그 미국인들이 꽂혀 있는 차들이 예를 들면 F-150 뭐 포드 네. 라이트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홈머 그리고 GM의 릴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전기차화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다 배터리가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국내 이야기로 다시 조금 들어오는데 LG 엔솔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LG 엔솔이 이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LG 엔솔이 수급상에 일으킨 뭐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LG 엔솔이 지금 뭐 상장 시점에 어느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추정한 뭐 가치를 보면 2023년 순이익의 100배 그러니까 퍼 한 100배 수준으로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해놨던데 LG 엔솔이 그 정도 가치를 지금 받을 수 있는 회사인 건가요? 그 가치 평가는 네. 누구나 다 달라요. 그걸 뭐 다르긴 평가하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고 네. 뭐 어디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네. CATL 대비하면 싸다 이거죠. 글쎄요, 뭐 제가 느끼는 감은 LG 엔솔 뭐 100조 리즈너블 하네. 그 정도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더 치고 갈지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100조 정도면은 충분히 뭐 받을 만큼 받고 있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리저너블하다는 건 미국 시장의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미 감안하는 가치들이 반영이 이제 많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저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는 없죠. CATL이 중국 시장의 성장에 반영이 돼 있듯이 LG도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의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어쨌거나 LG 엔솔 상장하면서 LG 엔솔은 뭐 적어도 디스카운트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소평가되거나. 그런데 수급상의 이슈로 기존에 이제 잘 올라가던 2차 전지의 뭐 소재주들 특히 좀 많이 꺾였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하는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 뭐 LNF 그런 업체들이 주로 많이 꺾였고 동박 업체들도 좀 많이 꺾였고요. 이게 그 회사들의 지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공장 화재 사건도 있었고 뭐 일부 임직원들의 이제 이 내부 거래 문제도 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악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특별히 문제 있는 회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그게 비즈니스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너가 뭐 뭘 했든 뭐 임원이 뭐를 했든 뭐 사업에 대해서 속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거 물론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회사가 반드시 컴플라이언스를 굉장히 강화하는 안을 내놔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외하면 에코프로 BM을 대신할 만한 회사가 없어요.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원래 2026년 예상했던 그런 생산 캐파를 더
더 올린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을 정도니까요. 당연히 뭐 특별한 거고 다른 회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회사들마다 조금씩 이제 뭐 고조정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런 이슈 때문에 고객들이 조금 이제 딜레이를 시키니까 분기별로 조금씩 뭐 이렇게 하는 이 정도는 있죠. 이 정도는 항상 있는데 전혀 뭐 업황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서 회사가 또는 뭐 경쟁력이 없어져서 그런 거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진행이 돼서 글로벌 전체 성장률이 뭐 10%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네. 이렇게 성장률이 굉장히 그러한 상태가 되면 이제 되지만 지금은 뭐 전기차 시장 글로벌리 연평균 한 30%로 계속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달려야 되는 이런 이제 네, 시장이기 네.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없다고 봐야 되죠. 오히려 공장 화재건은 근데 길게 보면 뭐 크게 차이 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올해 국면에서는 이렇게 생산 캐파 측면에서도 조금 뭐 지장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없다고 네. 밝혔습니다. 이미 네. 실적 발표할 때도. 그래서 신공장을 이제 좀 더 빨리 네. 가동을 하는 거죠. 가동을 네. 해서 올해 저희들이 원래 보던 실적 대비해서도 뭐 특별하게 그 이슈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번에 그 관련해서 이렇게 그 회사 IR을 보면서도 인상적이었던 게 지난해 11월인가 그 이동채 회장이 직접 나와서 2026년에 48기가와트 캐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불과 한 3개월여 만에 55기가와트로 올렸더라고요. 그냥 회사가 뭐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계산해서 올린다 이게 아니죠. 좀 구체적인 전방 고객사들의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네. 고객들 협상하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네. 일을 하겠죠. 예. 자 그러면 그 에코프로 BM뿐만 아니고 그 동방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다 비슷합니다. 뭐 LG 네. 머티리얼스도 그렇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 SKC 다 비슷해요. 다 똑같습니다. 뭐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위원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12월에 이제 말씀하실 때 마침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딱 그 언급을 하셔서 그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눈여겨 보신 분들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주가가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기도 했고 또 그 지난해 4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매출은 잘 나왔는데 뭐 이익단이 완전히 깎였더라고요 많이. 그 부분 특히 이제 이 수율 문제가 상당히 좀 계속 우려가 되는데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회사들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동방회사 대비해서 많이 싸잖아요. LG 머티리얼스하고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그 OLED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거의 가치를 뭐 덕산과 비교를 하면 한 1조 정도 줄 수가 있는데 1조를 네. 빼놓고 보면 돈을 회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낮게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차용 이 전지박 비즈니스가 돈을 못 버는 비즈니스다 하고 가정돼서 밸류션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제 실적이 아직 단기 실적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게 그렇게 뭐 쉽사리면 쭉쭉쭉 잘 나가면 진입장벽이 오히려 낮아진 거죠.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거기는 또 기존의 동박 비즈니스를 오래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네. 전지박이 좀 훨씬 더 장벽이 뭐 높다고는 인식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 4Q에는 LG 쪽으로 주던 물량 중에서 일부가 LG가 이제 리콜이 나오면서 다 스펙을 올렸어요. 소재 부품들. 그래서 납품했던 걸 이제 반품을 하고 새로 이제 퀄리티를 맞춰서 주느라고 거기서 이제 비용 증가가 확 일어나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일단 적자 폭이 상반기에는 줄어들고 배터리 네. 쪽이 하반기부터는 이제 BP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라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레스트 모르는데 저는 업황이나 회사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길 때만 타겟 프라이스를 바꿉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주가가 얼마가 빠지든 얼마가 오르든 유지해요. 전기차 뚝심 있는 배터리를 보시더라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것들은 제가 워낙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돼서 안 올렸던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다 괜찮아서 빨리 올렸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주가가 빠져서 괴리가 많이 벌어진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주식을 뭐 6개월 단위로 하거나 1년 단위로 해서 추천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성장 산업에는 전혀 맞지 않는 가치평가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뭐 듣고 요즘 하도 이제 초심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제 보고서를 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네. 긴 안목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춘 이제 제 보고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꼭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흔히 이제 구조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구조적 성장 산업 또는 기업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